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튜디오입니다. 8월 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음량이 좀 고르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부산 아파트 거래량 213건, 이틀치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19건, 이렇게 견주어 본다면 정말 거래량 싸다구를 날릴 정도인 것처럼 보이죠. 그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울의 거래량이 300건 중반? 뭐 그 이상의 거래량 나오던 것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수도권, 이 주간 실거래 지수 보시면은 수도권 지역의 반등,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느껴짐과 동시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될 거예요.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폭발해줄 때 그때 뭔가 파급력이 생기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부산 대단하다. 싸다구를 날리는 213건의 거래량. 와우! 환율 보시면은 지금 1315원 좀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좀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어요. 인베스팅에 토론 게시판 가보면 재미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22년 8월 달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을 견주어 봤을 때 거의 같은 정도예요, 지금. 나중에 물가나 이런 부분, 우리 뭐 수입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유가도 한번 살펴보면 82불. 1년 전, 요거 지금 1년 기준이거든요. 1년 전과 견적을 봤을 때는 그때 한 90불 하던 수준. 이 환율 많이 올라갔을 때 뭐 110불, 120불까지도 올라갔었죠. 네, 그때 대비 요렇게 견적 보니까, 막 70불대. 그전에는 110에서 120불대. 이러니까 수입 물가나 이런 모든 물가가 굉장히 좀 낮아지죠. 우리 이게 석유 관련된 물건들이 많으니까 물가하고도 이 관련이 있을 텐데요. 지금 그 효과,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로 인한 물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상쇄된다. 다시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채권 수익률 한번 보시면 야금야금 오릅니다. 이 채권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은 미국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미국 기준. 요 별 차이는 없어 보이죠? 한 3.2%이던 게 근래 많이 올랐을 때 4.2%거든요. 요거 1%예요. 1%. 1% 정도 변동. 근데 요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금리는 내릴 일만 남았다. 그래서 채권으로 가자 하고 여기서 개미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이 1%의 변동성이 얼마나 무섭냐 한번 봅시다. 요거 10년물인데요. 한 30년물로 계산해 볼게요. 30년물로 채권 수익률이 1% 변동된다. 그러면은 거의 30년물은 1년에 1%씩 단순 계산해 볼게요. 거의 30% 손해 봅니다. 만약 만원짜리 한 개 샀다? 그럼 7천원짜리로 바뀌죠. 만원짜리 사면 7천원짜리로 바뀝니다. 30%. 근데 단순히 채권 수익률 요 정도. 실제로 이만큼 아니에요. 요거를 막 3배수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채권 수익률 떨어진다. 채권 가격 오르는데 베팅을 했다면은 이 자산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 손대지 마라. 괜히 뭡니까 그거. 얼마 전에 또 그 테마 열풍 불었던 거 있죠. 테마 열풍 불었던 데는 소수의 수익률 챙기고 떠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체만 질비하더라.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별반 다르진 않죠. 모르는 사람들 끝없이 달려들고 난 이후에는 시체가 질비하더라.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한번 꼬꾸라진 사람은 다시 가기가 어렵더라. 매도 물량 일주일 전 대비 조금 줄어들었는 것 같아요. 네, 물량 요거 흐름 보이시죠? 네. 전세 물량도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월세 마찬가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213건의 거래량 중에서 신고가가 38건 나왔다. 뭐지? 어디서 신고가가 나왔지? 브로그캐슬. 뭔가 찾아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같아요. 네, 28세대 중에서 27세대가 거래가 플러스 되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아마 LH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대략 한 30건 빼면 180건. 야, 그래도 거래량 많다. 대단하다. 역시 부산이다. 대단하다. 서울이 210건대, 같은 부산도 210건대, 부산 역시 부산.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난주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죠. 지난주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던 것이 살짝 옮겨왔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표시해 둘게요. 7월달 LH로 인해서 한 27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달 같은 날짜와 견주어 봤을 때
지난달 같은 휴일 똑같죠? 휴일 개수 이틀씩 똑같았어요. 견조 봤을 때 거래량이 적구나. 거래량이 줄어들었구나. 요런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확확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오늘자 거래량 213건을 가지고 와서 또 대단해요 라고 연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더라. 네. 삼익빛이 가격 40평대는 보통 20% 정도 빠진 가격이 형성되었었죠. 근데 이건 오늘은 30% 빠졌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급할 필요가 없겠더라. 신고가 대단해요. 한번 해줄게요. 근데 이것도 아시죠? 찾아보시면은 이 거래 공백이나 이런 요인들 찾아보시면 이 신고가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 요 근래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자이 1차 45평형 고점 대비 15%. 보합권은 설명 생략합니다.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이 고층 기준으로 9억 7천. 고층 기준으로 9억 7천, 고점 대비는 20%. 아마 호가 기준 또 그러면 막 저도 막 하락을 강조하려고 하면은 이 가격 말고 부동산 지인에 가면은 호가 상태로 매물이 얼마까지 나와 있었냐 그것까지 뒷조사를 해보면요. 호가는 아마 15억, 16억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이 하락 지금 나와 있는 가장 낮은 호가와 견주어서 해보면은 훨씬 더 큰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단순해지자. 단순해지면 그 가운데 답이 보이더라. 제가 수많은 자료들 많은 것들 살펴보지만 굳이 다 안 봐요. 요런 거 최소한 요 정도 환율 그 다음에 기름값 채권 수익률 요 세 가지 정도만 매일 흐름을 살피고 그 외에 아파트를 살피지 넘쳐나는 자료 다 보면 머리만 아픕니다. 다 해석도 되지도 않습니다. 다모가든 멘션 30% 정도 빠졌고요. 레미안 장전 30% 큰 변동 없죠. 8억 살짝 위아래서 위에서 근래 놀고 있는 느낌이지 뭐 8억 중후반까지도 갔다가 다시 또 고층 기준으로 또 많이 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말이 30%지 돈이 4억입니다. 돈이 4억. 이런 거 한번 높은 자리에서 잡고 한번 꼬꾸라지면 4억 자산 날아가죠. 근데 이 4억 자산이 단순히 12억에서 4억이 빠졌다. 12억 있는 사람이 4억이 없다.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내 돈 4억을 가지고 8억을 땡겨서 샀다. 그런 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때 레버리지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가 교훈 정도만 안고 가도 살면서 뭐 내가 투자를 했건 안 했건 그런 성패를 떠나서 이런 데서 그냥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부 올림픽타운 28% 정도. 네. 부산의 전형적인 하락률 모습. 그 다음 뉴비치 30%. 직거래 30%. 뭐 중개거래 30%. 크게 의미 없습니다. 중개거래니 직거래니 이런 것도 다 따질 필요도 없겠더라. 굳이 따질 필요도 없겠더라. 동네 해성의 해링턴 플레이스 28%. 광안드샵 요거는 조금 빠졌네요. 15% 정도. 그래서 이 페이지 요 모습만 봐도 야 부산에 지금 현재 좀 잘 나간다는 아파트 이름 좀 있다는 아파트 레미안 장전 동부 올림픽타운 뉴비치 동네 효성 에렌터 플러스 좀 나간다는 아파트들 이름빨 좀 끝발 좀 달린다는 아파트 하락률이 이렇습니다. 근데 또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지금은 뭐 상승이니 하락이니 상승론자니 하락론자니 이렇게 양분해서 뭐 이분법적으로 아주 너무 단순한 사고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 그냥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그대로 읽고 여기서 내가 사야 된다면 가장 좋은 조건에 사면 되는 것이고 내가 팔아야 한다면 또 가장 좋은 조건에 팔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니는 상승이니까 니는 하락이니까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크기는 40%까지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30%, 20%, 15%, 15%, 25%, 30%. 이렇게 빠지고 있구나. 이 말이 2억 3억이죠. 한 방에. 아이고야. 통장에 돈 저 많이 들어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수영, 협성, 르네상스타운, 저층 기준이니까 35%.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딱 보면 35나 40이나 혹시라도 이런 숫자가 딱 나오면은 대충 하락률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 눈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딘가요? 층수에 눈이 먼저 가죠. 층수. 저층이니까 그렇게 했구나. 이 정도는 느낌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파트 거래량이 좀 많아서요.
3억 이상 아파트 건수가 많습니다. 이거 다 다뤄드려야 되나요? 네. 대림 쌍용 강변타운 35%. 딱 보니까 고층인데? 딱 조금만 더 다시 거들. 대형 평형. 그래도 35%는 좀 많이 빠졌는데. 연식. 요렇게 해석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35%. 저층. 아니, 신고가 대단해요. 옆으로 가봅니다. 국평인데? 연식 22년식.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니도 별로 안 빠졌네. 한 5%밖에 안 빠졌네. 그래서 옆으로 가봅니다. 국평 다시 옆으로 가봅니다. 2020년식 2022년에 비과세로 제대로 털어보려고 했는데 웬걸 거래가 안 됐습니다.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높은 가격도 신고가로 높은 가격도 찍어보지도 못하고 요 상태 고만고만한 상태 5억 전후에 거래가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30% LG 메트로시티 국평 5억 3천. 요 정도 느낌. 평균이 28% 계속 그 말씀 6개월째 말씀드리는 저도 지긋지긋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혹시 저층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평균 하락률은 28%지만 고점 기준으로 나는 한 35%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야지.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평균 28% 정도 하락인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보니까 저층인데도 한 20% 할인돼서 팔리는 것도 있더라. 한 25% 할인돼서 팔리는 것도 있더라. 내가 쫄아가지고 막 35% 할인된 가격에 매물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한 25% 정도 되는 가격에 매물을 내놓겠죠. 그 상태에서 조금 조율을 해서 한 30% 정도 하락된 가격에 팔면은 나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전 성공.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그게 맞지. 나는 상승 논다니까 우리 집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니까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으니까 제일 비싼 값에 내놔야지. 그렇게 접근해서는 맞지 않는 지금 시장 분위기죠. 신고가 대단해요. 신고가 대단해요. 한번 해드렸어요. 다시 가봅니다. 21년식 아파트, 22년식 아파트.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 현황이 이러합니다. 오늘 앞부분 너무 많아서 이 부분 조금 가격 조금 건너뛸게요. 뒷부분 조금 페이지 천천히 넘길 테니까. 여기 LG 메트로시티는 고층인데도 4억 7천. 좀 전에 5억 3천. 8층이 5억 3천. 물론 뭐 향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하겠지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말이 돈이 6천만 원이지 몇 억짜리 물건에서 6천만 원 별로 안 큰 것처럼 보이지만 6천이면은 웬만한 봉급 생활자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인생의 1년입니다. 인생의 1년이 이 사사로운 제 방송에서 보고 나름의 전략을 잘 구상한다면 인생의 1년을 봅니다. 인생의 1년을. 네, 뒷부분은 잠깐만 살펴보세요. 저층 35% 수다 딱 보면 딱 30. 그 정도만 쓰고 간단하게만 크게 하락률 눈에 띄는 것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영 SKB 1단지도 30% 정도, 28%, 평균이 28%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 이렇게 많이 저층도 아닌데? 좀 오래됐구나. 네, 뒷부분도 마찬가지. 어디 가거나 뭐 28% 요 정도 빠지는 느낌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아가지고요. 조금 건너뛸게요. 가격 부분은 웬만하면 30 정도, 30 정도, 그렇지. 여기 보시면 가격 변동 별로 없네. 2022년식. 네, 웬만하면 또 3억권대로 지금 가격 내려왔습니다. 3억 아래쪽으로 이지더원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에요. 30% 이상 빠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건당 거래 대금이 대구가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3억 3천. 아마 부산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한 10에서 20% 정도의 건당 평균 거래 대금의 프리미엄은 있어요.
소득 수준은 부산이나 대구나 정말 고만고만해요. 고기서 고기. 네, 고기서 고기. 하지만 집값은 평균 거래되고 있는 모습은 한 10에서 20% 정도 부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비슷한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산이 치고 나간 이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어요. 집값 비싸면 좋으냐? 한 채씩은 다 챙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집에 엉덩이에 더 많은 돈을 그냥 깔고 산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뭐 부산에 집 팔고 대구 온다면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살면서 그것도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대로 깔고 사는데 그 동네 집값만 비싸다? 난 집은 한 채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살아나지 못한다. 거래량이 죽어버린다면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꼬물꼬물 죽어간다면 이 거래량 대폭발한다 가자? 가을장 가자? 21년도에는 가을이 없었습니까? 21년도에는 가을장이 없었나요? 22년도에는 가을장이 없었나요? 23년도 가을장만 왜 유달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앞부분 자꾸 말이 길어져서 뒷부분 6억 이상도 그닥 거래가 그렇고 분양권도 그동안 고만고만 전세 거래도 조금 시들시들하죠. 더워서 집도 보러 가기 싫습니다. 진짜 임장도 가기 싫어요. 임장도 가기 싫어요. 덥습니다. 네, 전사계획 파트 한번 보고 계신데요. 21년식 아파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한 20% 정도 빠진 걸 보이는데요. 평균 30% 혹은 한 35% 정도, 요 정도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이 그 정도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1년식 아파트를 찾아보면 2019년식도 21년 한 바퀴 돌고 23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두 바퀴 딱 돌았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30% 이상 빠진 모습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2019년식과 19년식 아파트들 보면 그것이 비교가 가능하다. 전세가가 튕겨 올라가줘야지 작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해지죠. 작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해져야지 더 많은 투자자가 유입이 되겠죠. 그래야 투기 수요도 더 많이 발생되고 집값을 끌어올릴 텐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 전세에 대한 선호라도 높아서 사람들이 이 올 초에 정부에서 얼마나 전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전세 시장 위험하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흘렸습니까? 너 그거 쓰면 안 된다. 전부 다 아파트 시장으로 다 가라. 아파트 시장이 죽어가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아파트 시장으로 다 몰려가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전세가 위험한 것이구나. 역전세, 아파트 역전세 생기는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언론에서는 아파트 시장으로 다 몰려가라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서 다 사람들을 몰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이것만 받아들이죠. 전세는 위험한 것. 전세는 위험한 것.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도 아파트 시장 수요도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똥볼 찾구나. 그 이야기 과거에도 몇 번 수차례 드린 적이 있네요. 아직까지 요 수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오늘 너무 말씀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